자, 유제 7번부터 보자. 생각보다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의 문제가 선생님 기출을 봤을 때는 많이 나와요. 무시할 순 없어. 솔직히 뭐 어디가 많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긴 해요. 근데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가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것도 많고 낼 수 있는 유형이 도형보다는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많이 풀어야 돼. 계산 문제도 더럽고. 유형 7 보죠. 유제 7. 자, 두 2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x제곱에 px 플러스 q는 0. 요거랑 유명한 거구나. p는 0에. 자, 한 개의 공통분을 갖습니다. 이 공통분 문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요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가끔 하나씩 나오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더라. 그냥 공통분을 갖는다와 한 개의 공통분을 갖는다라는 건 다른 거예요. 알겠죠? 다시. 그냥 공통분을 갖으면 얘랑 식이 같아도 돼. 똑같이 두 개 공통분을 갖는 거니까. 공통분이 두 개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한 개다라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개의 공통분을 갖는다. 그래서 공통분이 아닌 두 근의 B가 1대 3일 때 PQ에 대해서, 그러니까 P와 Q를 구해달라는 얘기겠죠? 결국엔. 그러면 이 공통분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알파 제곱에 그냥 해도 상관없어. 둘이 그냥 빼도 돼. 이렇게 되고 알파 제곱에 Q 알파 플러스 P가 0이죠. 얘네들을 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P 빼기 Q의 알파 하고 여긴 반대로 P 빼기 Q가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되거든. P 빼기 Q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는 P랑 Q랑 같거나 또는 그 알파가 1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1번 P랑 Q랑 같으면 요 한 개라는 게 깨져요. 왜요? 두 개가 같거든요. 방정식이.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고 한 거야. 저렇게 되면 두 방정식이 같기 때문에 공통분이 하나라는 거가 깨져. 됐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당연히 P랑 Q랑 다르겠지? 그러면 그래서 공통분이 뭐다? 알파가 1이 되죠. 이렇게. 그럼 그걸 저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식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이 되죠. 1 플러스 P 플러스 Q가 0이다. 따라서 P 플러스 Q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거기 두 근의 B가 공통근이 아닌 두 근의 B가 1대 3이래요. 어떻게 풀어 이제? 이렇게 놔. 자, P 플러스 Q는 이제 구했고요. 여기 있는 이 두 식을 이렇게 바꿀게요. 잘 봐. 일단 1이라는 근은 전부 다 들어가 있다며. 그리고 나머지 근. 자, 순서대로 공통이 아닌 두 근의 B가 1대 3이래잖아요. 순서대로. 그럼 이렇게 놓을까? 위에 거는 x-1에 여기는 x-베타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밑에 건 x-1에 밑에 건 x-3베타로 놓으면 그렇죠. 1대 3이죠. 베타, 3베타 이렇게. 저런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저 포인트. 저런 설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될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뭘 구해야 돼?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장 까다로운 문제긴 하겠죠. 어떻게 풀어요? 뭐 저기서는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거든. x제곱에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의 x 플러스 베타가 0 이렇게 되고요. 밑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의 x 3베타가 0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얘가 P고 얘가 Q야. 그럼 P만 따져봐. P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인데 걔가 뭐랑 같냐고요? 여기 있잖아 P. 밑에 P는 얘잖아. 얘랑 같잖아. 이렇게. 여기가 3베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Q도 마찬가지야. Q도 베타인데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차피 얘기는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가 넘어오면 이렇게 되죠.
4베타. 그러니까 베타가 4분의 1이 되는 거야. 아닌데?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베타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집어넣으시면 PQ 나오죠? 여기다 넣어도 PQ 나오죠? 그 다음에 그거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됐죠? 이게 되게 위험해. 저번에 한번 쓰러졌었는데. 건드리지 말아야겠다. 자, 그 다음에 스텝 1으로 갑시다. 스텝 1에 21번부터 볼게요. 삐딱하니까 나까지 삐딱하게 되네. 내가 얘기했다, 아까. 고차방정식이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는.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자, 4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돼 있어. x 4제곱, 그 다음에 4의 x 세제곱, 요거의 한 근이 이거래.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1 i네요. 허근이네요. 이거일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다. 실수 AB. 실수라는 요 단어. 여기 중요해요.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돼요? 우리가 켤레근이라는 거 기억나요? 2차 방정식 풀 때 풀었던 거. 여기 봐봐. 여기 개수가 전부 뭐야? 그죠? 개수가 전부 실수죠? 그러면 근이 하나가 복소수 형태가 나오면 얘에 따라서 어떤 근이 하나 더 나와? 켤레근이 하나 더 나오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루트 11i도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갖는 2차 방정식으로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돼요? 그럼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얘네 둘이 더하고 곱하고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편하게 가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아니 그 중에 x가 하나가 이거라며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1i. 뭐 이게 곱하거나 더하는 게 쉬우면 그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2를 곱하고 3을 넘겨. 그러면 2x 플러스 3이 루트 11i지. 이렇게. 괜찮아? 양변을 제곱해. 4x제곱에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돼요. 맞나요? 그 다음에 얘를 넘겨. 그럼 20이 되죠? 그럼 정리할까? 이렇게 되죠.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5는 0이라는 두 근이 얘네 둘인 거야. 이렇게. 이거 만드세요. 세팅했어. 그 다음 어떻게 해? 그 다음이 문제야. 여기는 어려운 이유가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세팅해야지. 어떻게? 뭐가? 뭐가 없다고? 자, 얘랑 얘네 곱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죠. 근데 이미 하나 찾았어. 어떻게? 여기 마이너스 2겠지. 그럼 여기다가 뭔지 모르니까 P 없지? PX라고 넣어. 그다음에 전개해서 얘랑 비교하면 돼. 뭐 찾으면 돼? 얘 찾으면 돼. 그럼 P가 바로 나와. 어떻게 한 거야? 그렇지? 이렇게 했을 때 4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P가 얼마야? 1이지. 끝났어, 그럼. 이 식이랑 갖다 놓고 넣으시면 돼요. 그럼 끝. 여기서 A 플러스 B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뭘까? 전개 안 하고. 얘들아, 여기다가 이 식이랑 같잖아. 여기다가도 1 넣고 여기다가도 1 넣어. 그럼 여기 A 플러스 B 나오잖아. 계산하면 돼. 여기 이해했죠? 여기 계산하기 싫으면, 계산하는 건 솔직히 어렵지 않아. 그냥 두 개씩 곱하면 돼.
근데 그게 귀찮잖아. 근데 하필이면 A 플러스 B잖아. 그럼 여기다 1 넣어. 여기다 1 넣어. 그 값이 같잖아. 그럼 A 플러스 B 바로 나와. 그렇게 푸셔도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9번에 디귿 볼까요? 안 되면 29번 다 풀고요. 아무래도 이거 아무도 안 물어봤으면 선생님이 풀려고 했었던 문제인데 오메가 기억나죠? 응? 오메가 기억나야 됩니다. 한 번 안 되면 정리하고요. 자, x세제곱은 1에 한 헉은 오메가가 있습니다. 그 오메가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정리합시다. 오메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 헉은이면 어디서 온 거라고? 그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한 헉은이 오메가라는 거고 그거의 두근은 오메가와 오메가 켤레가 되죠. 왜냐하면 개수가 실수니까요. 맞죠?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가져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거.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그리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다. 이건 뭐 계속 쓰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근의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켤레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와 오메가 켤레의 곱도 1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오메가의 켤레는 오메가 분의 1과 같고 걔가 오메가의 제곱과 같다.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저거 가지고서 푸는 건데 나머지는 그럼 다 쉬워요. 기억도 쉽고 니은도 쉽고 계산만 하시면 되는데 디귿이 어려운 이유가 있죠. 디귿을 우리가 약간 비슷한 형태로 저번에 학평에서 한번 했어요. 기억이 날려나? 나시려나? 자, 1 플러스 오메가의 2n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2n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2n제곱이 0을 만족하는 3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20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저 위에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사용하면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가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2n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오메가의 2n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1의 2n제곱이 0인 걸 찾아달라는 얘기죠. 어차피 2n이니까 다 마이너스 사라질 거고 오메가의 4n 오메가의 2n 플러스 1이 0이겠죠. 요걸 찾을 거예요. 근데 얘도 솔직히 필요 없죠. 3n이면 날라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오메가의 2n 오메가의 n제곱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던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자, 여기 가져옵시다. 그래서 원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떨어져.를 나누는 건데 그렇게 하지 힘들면 이렇게 해봐. n에다가 1을 넣어. 이렇게. 규칙 찾기 하는 거지. 그럼 되죠.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에 1 더해서 0 이렇게. n에다가 2 넣으면 오메가의 4제곱 오메가 제곱에 1에서 되죠? 왜? 여기가 오메가잖아. 세제곱이 1이니까. 돼요? 근데 3배로 가면 어떻게 되죠? 6개, 3개, 1이니까 3이 되죠. 0이 안 되지. 이렇게. 이게 반복되겠죠. 3의 배수만 안 되는 거지. 3의 배수 빼곤 다 되는 거야. 그럼 1부터 3까지니까 1부터 30까지니까 여기서 뭘 빼면 돼? 3의 배수를 제외하는 거죠.
따라서 20개가 맞죠. 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43번으로 갈게요. 지금 저기 있는 것들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따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43번) 볼까요? 자, 연립방정식인데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y의 값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수.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x제곱이고 y제곱에 8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풀어요? 여기 일단 뒤에 있는 숫자가 0인 건 하나도 없죠. 그럼 인수분해는 안 되는 거지. 보통 연립방정식 풀 때 여기 0이 있어. 그럼 여기 어떻게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거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제 여기가 보이면 돼. 여기랑 여기가 보여야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걸 2배 해서 내려올게요. 이렇게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그 다음에 4x 2y가 16 이렇게 되죠. 뺍시다. 그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7. 그래서 y만 넘길게요. 그 다음에 하나에다 집어넣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y가 뭐야? 이렇게 넘어갔지? 이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얘를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가 또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끝났어요. 푸시면 돼요. 내가 안 해도 되죠? 괜찮지? 2차 방정식 푸는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라고? 정수다. x가 2개 나올 거야. 근데 그냥 정수만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수 다시 집어넣어서 y를 구하시면 돼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까 패스하겠습니다. 45번. 계산 안 되면 얘기해줄게. 선생님이 얘기했다. 계산이 중요하다. 얘도 뭐 비슷해요. 왜 연립방정식 좀 풀려야겠네. 솔직히 얘기해서 이 포커스에 나오는 연립방정식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다 계산이에요. 근데 그 계산하는 방법만 터득하면 대부분 다 풀려요. 그렇게 따지면 무슨 얘기야? 선생님 뭐라 했어? 포커스원이 무슨 문제집이라고? 내신 기출이야. 그럼 기출에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연립방정식. 그렇지? 이렇게 해결하는 것만 나온다는 거야. 원래는 활용 문제도 많이 나오긴 한데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45번. 자기의 계산 능력이 딸리면 많이 풀어야 돼. 그만큼 계산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볼까요? xy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9. 자, 그 다음에 x제곱에 마이너스 xy. 이거는 좀 할만하겠는데. 이렇게 돼요. 뭐가 보이니? 뭐가 보이세요? 더하면 뒤에 상수가 사라지죠. 심지어 xy도 사라지죠. 더하세요. 그러면 깔끔합니다. 그럼 여기서 결국에 이거죠. y는 2명이 뿔마 x가 될 거고 1번은 y에다가 x를 넣어서 이 2개 중에 아무데나 하나 집어서 풀면 되고 2번은 y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서 2개 중에 하나에 넣어서 푸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계산 문제예요. 이런 거 틀리지 마. 나올 일이 별로 없긴 해, 솔직히 옛날에 비해서. 근데 가끔씩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오거든요. 연립 방부등식이. 근데
이 문제, 그거 봐봐. 거기 지금 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연립 방정식일 건데 대부분 뭐냐면, 대부분 약간 이런 해결하는, 계산하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연습을 해서 바로바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좀 헷갈리는 게 있으면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잠깐만요. 자, 그 다음. 없지? 내가 골라서 풀게요. 아, 스텝 2 있네. 스텝 2로 갑시다. 스텝 2에 이따가 선생님이 스텝 2에서 몇 개 물어볼 거예요. 7번 보죠. 안 풀었을 테니까 내가 조금 골라서 풀겠습니다. 7번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가우스겠지. 선생님이 저번에도 한번 포커스홈 풀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가우스가 여긴 아직 있는데 생각보다 가우스가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도 몰라. 혹여나. 이거 지금 왜 이래. 가우스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풀어는 볼게요. 근데 옛날만큼 가우스가 그렇게 잘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최근 기출에서 선생님이 가우스를 막 많이 봤으면 야씨 나올 수 있어 라고 하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7번 보죠. 연립방정식에는 3개예요. 3개. 메뉴에도 뭐라고 써있어? 2의 x의 가우스 하고 빼기 y를 했더니 3이야. 여기 생각보다 큰 힌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고민해 봅시다. 3배의 x-2의 가우스를 하고 마이너스 2의 y 플러스 z를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5래요. 이게 보기에는 무서워 보여도요.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그럴 때 요걸 물었습니다. 땡큐. 자, 보죠. 얘들아, 가우스가 무슨 뜻이 뭐예요? 거기 써있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죠. 그럼 가우스 x는 그냥 정수로 바꿀게요. 이렇게. n이라고. 바꿀게요. 나 그럼 질문이 있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x 여기처럼 마이너스 2를 했어. 그럼 얘는 뭐예요? n-2라고 적어도 됩니까? y. why not? 자, 해보죠. 이게 뭔 뜻이죠? x의 범위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죠? 저기 안에 들어가야 가우스 값이 n으로 떨어질 테니까. 맞아요? 그럼 나 이거 할 거야. 어떻게 해? 2를 빼? 이렇게. 그래서 여기 n-2라고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해놔. 만약에 내가 x의 가우스가 n이야. 근데 여기서 m이라는 정수가 있어. 그러면 가우스에다가 배수하는 건 안 돼요. 앞에다가 배수하는 건 안 돼요. 앞에다가 뭘 곱하는 건 안 되지만 뒤에다가 뿔마 m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우스 x하고 얘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기억해주세요. 아시겠죠? 옛날에 막 가우스 되게 미친듯이 나올 때는 가우스 특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하는 것도 있었어. 문제가 되게 많았으니까. 3학년들이 죽었지 그때는. 왜냐면 모의고사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 가우스가. 자, 그럼 이제 이 위에 있는 식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뀐 다음에 선생님 물어볼게요. 뭐 풀까? 봐봐. 여기 n이잖아요. 그럼 여기 2n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에 n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z는 마이너스 5고요. 밑에 거는 y랑 z랑 같대요. 질문 못 풀어요?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심지어 뭘 구하는 거야? 그치? n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야? 이게 질문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8번으로 갈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x제곱에 x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요게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랑 베타를 갖는데요. 근데 거기서 뭘 얘기했냐면, 알파의 절대값이랑 베타의 절대값을 더했더니 3이래요. 이렇게. 근데 연립방정식 a 더하기 b가 k 고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마이너스 k가 만족하는 a, b에 대해서 질문이 되게 웃겨. 왜 웃기냐면 니네가 쫄만해. 20제곱이 이렇게. 맞죠? 이게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지. 근데 뭐 몇 가지만 좀 따지다 보면 할만하긴 하거든요. 왜 눈이 감길까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얼마죠? 마이너스 2k.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뭘까요? 절대값. 절대값에서 상황을 보자고요. 막 둘 다 양수야. 아니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아니면 둘 다 음수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0인 경우는 뭐 K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 써볼까요? K가 0이면 나오나? 이게? 00이니까 AB에 대해서 00이면 AB도 0이어야 되네. 그건 불가능할 수도 있긴 하겠다. 그럼 걔도 나오겠네. 거기서 이미 답이 나왔네. 해보죠. 보세요. 첫 번째. 만약에 둘 다 거기 서로 다른 두 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둘 다 양수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그냥 베타가 3이 되는데 이건 여기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건 처음부터 버렸어야지.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1인데 둘 다 양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두 번째. 그냥 알파를 작은 걸로 가는 거야. 어차피 자리 바꿔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갑시다. 잘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뭐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죠. 그래서 저기서 갖고 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렇게 가져와. 연립해. 둘 더해. 그럼 베타가 얼마냐면 1이야. 그럼 알파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가능. 그럼 밑에는 K가 얼마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하나 넣을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0을 안 넣었으니까 얘가 0일 수도 있다는 걸 하나 생각하고 갑시다. 우리. 상관없죠? 여기에 뭐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그죠? 중 하나 넣었다고요? 자, 이때는 그럼 K가 얼마야? 둘이 곱했잖아. 둘이 곱하면 이거니까 K가 1이 되죠. 근데 AB가 실수인데 이게 말 돼? 실수라는 말 없지. 그냥 상수인데? 불가능하지 않나? 이것도 좀 애매하다. 문제가. 거기 단 AB, K는 상수이단데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온다고? 실수면 더 말이 안 되지. 복소수라고 했어야지. 상수라는 거에 복소수가 들어간다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요건 그냥 냅두고요. 세 번째 봅시다. 이번에는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여기다가 0 넣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3이야. 근데 이것도 여기에 말이 안 돼. 그렇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1이잖아. 얘도 그럼 버려. 얘밖에 없네. 그럼 따라서 결국에 K는 1이고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1이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로 계산하시면 이거 풀는 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계산해줘야 되나?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뭘로 풀어야 되냐? A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AB가 뭐야? 이거 저렇게 구해야겠네. 일단 AB 구합시다. 해보자. AB가 얼마야? 이렇게 되잖아. A 플러스 B의 제곱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AB. 그래서 AB가 1이죠.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가야 된다. 집중. 요거랑 요거랑 가져와. 합이 1이고 곱이 1이야. 그럼 이렇게 가야 돼.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이 a, b인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약간 의아한 거야. 이거 분명히 복소수가 나오는데 거기 상수라고 써있어서. 그러면 a의 세제곱이랑 b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거 넣어서 풀어야 된다고 저기다가. 이해했죠? 그럼 해결이 됩니다. 아마 저거 못했을 것 같아서 한 거야. 문제 잠깐만 고를게요. 앞에서 안 푼 것들 중에 니네가 조금 못 풀만한 것부터 좀 보고 올까요? 한번 쓱 볼게요. 근각의 세관계 정도는 하겠지. 설마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이렇게 괜찮다고 넘겼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뭐 앞에는 어느 정도 풀었을 테니까 질문이 없었겠죠. (54번) 볼래요? 페이지 234. 어떻게 풀어? 풀었겠지만 스텝 1이에요. 54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더러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진짜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거든요. 좀 까다로운 걸로. 조건 되게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고 그러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솔직히 많이 접해볼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시험에 꽤 잘 나와요. 만들기 나름이란 말이야. 졸려? 자, XYZ가 실수고요. 관계식이 이렇게 돼 있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이고요. 그 다음에 신기하게 X제곱 마이너스 YZ가 7이래.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제일 까다로운 게, 이런 게 왜 까다롭냐면 일단 문자가 3개야. 그리고 식이, 문자가 3개면 보통 식을 3개 준단 말이에요. 근데 2개밖에 안 줬어. 그리고 질문이 이거야. 요거에 최대랑 최소의 값을 각각 P랑 Q라고 했을 때 P 빼기 Q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거든요. 어떻게 풀까요? 근데 저게 눈에 보이거든? 잘 봐. 뭐가 보이냐면 여기서 Y 플러스 Z가 2 마이너스 X다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YZ가 X제곱 마이너스 7이라는 게 나오죠. 왜 내가 이걸 묶었냐면 자, 여기 있는 걸 잠깐만 좀 뿜빠이를 하면 자기들끼리 나누면 여기 X랑 X를 묶었을 때 만약에 2X로 묶으면 여기가 Y 플러스 Z가 나와요.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YZ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Y 플러스 Z 있고 YZ 있으니까 넣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저기까지는 대부분 할 거예요. 이 문제를 선생님 고른 이유가 있어. 들어봐.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자, 2x니까 여기다 2x 넣고 마이너스 x 적을까? 플러스 2 적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7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웃기게도요. x제곱이 사라져요. 이렇게. 지워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4x 마이너스 14가 나오는데 이 값의 최대체수를 구하려잖아. 근데 직선이란 말이야. 그럼 뭔가 범위가 있어서 걔네 이렇게 잘랐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범위를 어디서 찾냐는 거예요. 그 실마리가 여기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합이 있네?
곱이 있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요. y-z의 제곱을 구했어. 여기 보면 xyz가 실수라고 써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뭐? 생각해봐. 얘가 뭐? 2-x의 제곱에서 이거에서 마이너스 4의 xy를 뺀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세요? 여기 이제 해볼게. 여기가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x제곱에 플러스 28인데 얘가 어떤 실수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2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곱할까요? 구동은 바뀌었어. 인수분해 돼요? 되죠? x 3x 4하고 8 여기다가 마이너스. 따라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가 여기를 잘라먹는 거예요. 그럼 최대체수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냐고.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 생각해내는 거 자체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저런 컨셉은 참 만들기도 어렵고 생각해내기도 어렵고 그런 게 많은 거죠. 자, 스텝 2로 가서 4번을 잠깐 볼래요? 선생님이 잠깐 문제를 적을 동안 해봐. 4번. 이거 풀 수 있어야 돼. 내가 저번에 이거를 스피디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기억하나 모르겠네? 스텝 2 4번. 스텝 2라고 해서 다 어려운 거 아니야. 해봐. 쓴 사람은 있을 거고. 오늘 새로운 교재 나갈 거예요.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스텝 2의 4번. 자, 3차 방정식 풀어. 선생님은 적고 있을게. 요새 수행평가가 많아? 다들 표정이 죽을 것 같아. 약간 이런 표정이. 들어와. 자리가 여기 앞에 두 자리 중에 편한 데 앉으면 돼. 오, 후끈하네.
지금 우리는 학원 교재 쓰고 있거든? 포커스 원이라고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따 또 선생님 설명해 줄게. 잠깐 지금 뭐 풀고 있냐면 여기에 저번 숙제하다 질문 받았고 스텝 2에 4번 보고 있는 중이야. 해볼까요? 기억 맞아? 네. 속이기에 되게 좋죠? 아, 그니 이거래.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큰일 나요. 자, 이거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선생님 분명히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걸 식을 만들어? 아니잖아. 이렇게 안 가기로 했잖아.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요? 세근이 이거란 얘기는 P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0이야. 이거 나중에 필요 없어. 나중에 쓸 거죠. P에다가 베타를 넣으면 0이고 P에다가 감마를 넣으면 0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그쵸? 대신 이건 다른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PX가 X-알파, X-베타 그러니까 요게 요 얘기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건 맞아. 이건 맞아. 이거 갖다 뭐라고 하진 않아. 이렇게 돼서 여기 자리에 X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없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에 세 근을 선생님이 M이랑 N이랑 L이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괜찮아?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가야지. P에 3M 플러스 1을 했더니 0이고 P에 3N 플러스 1을 했더니 0이고 P에 3L 플러스 1을 했더니 0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기다 넣을 필요 없이. 그러면 순서에 상관없이 알파를 예로 잡고 베타를 예로 잡고 감마를 예로 잡아버려.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여기에 세 근은 얘네가 아니지. 얘네가 아니지. 그냥 하나만 해볼게. 만약에 알파가 3M 플러스 2가 알파야. 그럼 M이 뭐야? 여기 금 하나는 넘기고 그렇지. 3분의 알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하나 구했잖아. 그럼 똑같이 써. 베타 마이너스 3분의 감마 마이너스 이것이 틀렸지. 이 얘기잖아요. 괜찮죠? 이게 훨씬 나아요. 노가다를 하는 것보다. 자, 니에는 어때? 세근의 합이 12야?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여기서 세근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2야. 두 개씩 곱한 거 얘가 3이야. 세 개 다 곱한 게 마이너스 3이야. 이걸 사용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12가 어떻게 나오지? 신기하네. 여기다가 넣어도 얘네는 다 더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12가 나왔겠지. 근데 그렇게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럼 니은은 뭐야? 세근의 합이 얼마여야 돼? 이거 셋이 더해야지. 세근이 이거니까. 그럼 세근의 합은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서 6 뺀 거야. 심지어 음수야. 그죠? 틀렸어. 그럼 디귿 풀지 마. 왜 풀어? 시험이면 디귿 풀지 말라고. 기억 내용이 확실하게 아닌데 디귿을 왜 풀고 있어? 시험 없어 죽겠는데. 3번에 딱 찍고 넘어가야지. 보기에 없음이 없다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있어. 예전에 모의고사도 그런 경우 있었어. 근데 그런 경우 잘 안 주려고 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나중에 이제 3학년 애들한테 그 얘기하거든. 그네들을 풀 때 진짜로 잘 찍을 수 있는 방법. 기억은 보통 다 풀 수 있어. 모의고사도 대부분 내가 기억을 그렇게 얘기하거든. 개나 소나 다 맞는 거. 근데 이제 기억에 틀린 애들 많은데 그건 문제를 잘못 읽었거나 아니면 조금 뭐 계산 미스를 한 경우 빼고는 없어. 근데 기억을 풀었어. 근데 니은이 조금 까다로워. 보통. 디귿은 진짜 제일 어렵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 수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니은까지만 풀어도 된다고 내가 얘기해. 그럼 확률은 50%. 그렇잖아. 기억 니은이 맞았어. 그럼 기억 니은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고3들은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항상 모의고사 풀러가면 뭐라고 얘기하지 알아? 그네들도 찍어요, 그네들도 찍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 기억이 맞으면, 니은까지 맞으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근데 보통 누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 그거 올린 적이 있는데 그네가 맞느냐, 그네들가 많으냐. 그네들가 60% 이상 더 많아.
근데 그걸 너무 믿으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 느낌에 그네드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네드로 찍으면 되지. 근데 만약에 니은이 맞아. 그럼 니은이냐 느드냐 이거겠지. 그지? 그 차이로 가는 거야. 디귿까지 풀면 가장 베스트긴 하지. 근데 그렇게 찍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운인 거니까. 아이고 많이 졸리시구나. 자, 디귿 안 풀 순 없죠? 세근의 곱이래요. 에이 뭐 이 정도는. 세 개를 곱할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풀어? 전기에서 27분에 나 궁금한 게 있어.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감마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이거 어떻게 풀어요? 전기에서 전개 안 하고 풀 수 방법 없어? 없어요. 여기다가 1 넣고 마이너스 넣으면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끝. 뭐 물론 전개해서 이걸로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식이 더 들어오지면 만약에 4차면 이게 훨씬 편하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를 더 풀렸었는데 그 다음에 뭐 별게 없긴 하다. 이건 그 문제구나. 공통근. 공통근에서는 24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하나만 더 풀게요. 하나 더 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13번 어떻게 풀어요? 해봐 잠깐. 13번 잠깐 해봐. 안 어려워. 니네가 희한하게 스텝 2면은 어려웠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어렵지 않아. 해봐. 심지어 자양이네. 근데 아마 이게 작년 건 아니고 재작년 거까지 줄일 거예요. 그때 편집을 다시 했으니까. 이따가 풀어줄게. 스텝 2지? 근데 내가 그걸 빼먹구나. 앞번호 있어가지고 아까 내가 풀리려다가 3번이지. 오케이. 해줄게. 안 어려워. 해봐. 할 수 있어. 은근히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좀 골치 아픈 애들이 뭐냐면 부정방정식이에요. 이게 부정방정식처럼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풀다 보면 부정방정식이야. 그런 문제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타이틀에 자연수야, 정수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그런 것들을 잘 봐놔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특징을 잘 캐치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풀면 그냥 바보같이 노동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냥. 그러다가 시험 가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도 풀 때 조금 예민하게 봐야 돼. 왜 이걸 이렇게 풀었지? 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답이 나오지라는 생각을 하고 풀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 아직 1학년이라 그렇게 잘 안 보일 텐데 하다 보면 보여요. 자, 보자.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포인트. 뭐냐면은 여기가 자연수라는 거. 그리고 두근이 둘 다 소수라는 거. 이게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두근을 선생님이 알파랑 베타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질문을 좀 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면 n분의 10이죠. 맞아요? 그리고 알파 베타가 뭐냐면 n분의 n이에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소수도 자연수지. 당연한 거잖아. 소수 자연수거든? 여기 M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1, 2, 5, 10이지. 왜? 이쪽이 자연수니까. 근데 얘네 둘이 다른 소수야. 그럼 제일 작은 소수 두 개가 뭐야? 2하고 3이야. 그럼 얘가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저런 설정을 못하면 문제가 더러워지는 거야. 자, 이제 다시 물어볼게. M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1, 2밖에 없어. 끝났어. 1번. M이 1이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3이고는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10이지. 근데 둘 다 소수지. 더해서 10 되는 거? 3하고 7밖에 없어. 알파 베타가. 근데 여기 1이다. 그러면 n이 얼마야? 21. 끝. 됐지? 내가 두 개밖에 없다고 했다. 2번. m이 얼마라고? 2밖에 없대. 5지. 그럼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알파 베타가 2하고 3이야. 그럼 여기 6이지. 6이고 m이 2다. 2분의 n이야. 그럼 n이 얼마야? 12. 끝. 얘가 답.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얼마만큼 잘 사용을 하느냐? 이 차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푸는 문제보다 이런 게 더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야. 저런 조건에서 이걸 어떻게 찾아내지라는 거. 근데 이건 경험치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백날 가르쳐 줘봤자 본인이 해결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늘어요. 3번으로 갑시다. 내가 이걸 빼먹었네. 앞에 3번 봐봐. 내가 이거 아까 4번 보느라고 3번을 빼먹었구나. 3번 한번 해결해 볼래? 거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개의 허근과 한 개의 중분을 갖도록 하는 거랑 한 포인트가 더 있어. 그게 뭘까? 실수? 그것도 맞아. 좀 더 눈에 보이는 걸 하나 더 찾아봐. 뒤에 보기차식. 맞아. 보기차식. 이 문제의 포인트는 보기차식이야. 보기차식인데 두 개의 허근과 심지어 하나는 중분을 갖는데. 기억해봐. 보기차식이 중분을 갖는 경우가 뭐밖에 없다라는 게 생각이 날 거야. 뭘까나? 저기 고민해봐. 고민해보는 게 중요하지. 어디 갔어? 서연아, 이거 일단 먼저 풀고 있어. 애들 이따 시험 볼 때 넣고 질문 받아야 되니까 일단 지금 풀어. 시험 보면 안 들어가면 안 풀어도 돼. 시간 적고 시간 체크하고 풀어. 지금 15분.
저번에 한번 우리 부기차식 이거 뭐였더라? 시너지는 아니었고, 교과서 아니었고, 교과서 내가 이거 안 붙였으니까. 학평인가? 그때 써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랑 문제가 조금 다르긴 해요. 자, 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보기차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게요. 이렇게 여기서 뭐 마이너스 a의 x제곱에 플러스 b는 0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선생님이 얘처럼 t를 x제곱으로 치워냈어. 그래서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쳐. t 마이너스 알파, t 마이너스 베타는 이렇게 나왔어요. t를 구해서 걔가 x제곱이니까 얘가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 둘 다 양수면 근이 4개 나오죠. 뭐? 서로 다른 실근이 4개 나와요. 맞아요? 뿔마 루트 알파, 뿔마 루트 베타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저렇게 나온대. 허근이 2개가 나오고 중근이 나온대. 그치, 하나는 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파 베타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돼. 그리고 알파 베타 중에 하나가 뭐? 음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얘가 t-알파가 나오고 t로 나와서 0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알파는 음수여야 돼. 그래야 허근이 나와요. 예를 들어줄게. 만약에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여기가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x가 0이라는 게 중근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얘기 무슨 얘기인지?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그래서 여기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거고 이게 보기차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됐어. 이제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그럼 어떻게 풀어 이제? 뭐 뻔하잖아. 얘가 0이래. 이거 날려. 이만큼 0이야. 왜? 이렇게 된다며 인수분해가.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얘가 적용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죠? 중근이라는 건 0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자, 일단 얘를 먼저 가져올까요? 가져오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인수분해 문제가 되죠. A랑 B랑 문자가 2개예요. 낮은 문자, 낮은 차수의 문자로 내림차순 해야겠죠. 그럼 B제곱을 쓰세요. B제곱을 썼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가 있지. 그 선생님 여기다 뭐 할 거냐면 A제곱을 하나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다가 쓸게. A 4제곱. 하나 가져갔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 얘는 지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좋아요. 이러고 나서 내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건 이거잖아요. 근데 A가 뿔마 1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아직 안 끝난 얘기 하나 있잖아. 여기에 날랐단 말이야. 그럼 얘가, 그치? T로 묶어서 T-2A는 0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맞아요? 내가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그치? 허근이라며. 여기서 근인 2A가 음수여야겠죠. 따라서 A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끝났어요. A랑 B랑 둘 다 마이너스 1이에요. 구하는 게 뭐야? A, B. 끝났네요. 몇 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2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못 푸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이 안 되지 않아요. 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뭐? 포인트가 뭐야? 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으면 풀려요. 근데 저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는 것 자체가 뭐가 중요하냐면 경험이에요. 이건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알아? 당연히 몰라요. 풀어보고 비슷한 문제 풀어보고 오답하고 다시 보면 어느 순간에 내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 포인트를 못 찾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괜찮을까? 잠깐 쉬었다가 기출을 하나 볼 거예요. 오늘. 그리고 뭐 잠깐 얘기를 합시다.